한 여성이 3년 동안 준비한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의 낙방 끝에 결국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토록 온 가족이 기뻐하는 이 시험의 정체는 한국의 귀화 시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 어떤 시련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클레르 루아입니다. 한국에서 산지 이제 9해가 지나가네요.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건 유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의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던 도중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었고 저는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한 해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았어요. 낯선 언어와 문화가 저를 반겼고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가진 활기와 따뜻한 정서에 빠져들어 버렸죠. 단순한 호기심과 설렘으로 찾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꿈만 같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유학을 마치자마자 한국에서 직장을 구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남편 지훈은 한국인입니다. 지훈과 함께 김포에 신혼집을 꾸리고 지훈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살다 보니 이제 저에게 너무도 익숙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떡국을 먹으며 새해를 맞이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명절마다 지훈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하는 일상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프랑스인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며느리 클레르로 저 자신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를 외국인이라고 계속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행정 서류를 처리할 때도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했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병원에서 보험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크게 와닿았던 순간은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남편은 한국인 전용 심사대를 통해 금방 입국하는데 저는 외국인 전용 심사대에서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죠. 저는 그날 공항에서 긴 줄을 서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서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함을 가져야 하는 걸까? 하루는 제 고민을 지훈에게 했을 때 지훈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클레르, 그냥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건 어때? 처음엔 가볍게 넘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의 불편함이 조금 있을 뿐이지 국적을 바꿔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것인데 외국인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저의 미래를 이곳에서 그리고 싶었고 제 인생을 바꾼 이 나라에 저도 온전히 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귀화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도전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귀화를 결심한 후 저는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응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클레르, 그냥 영주권만 받아도 되잖아. 꼭 국적까지 바꿀 필요가 있어. 프랑스 여권이면 충분히 좋은데 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야? 내가 한국에 오래 살았다고 해도 완전히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 부모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넌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국적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한국인이 되는 건 아니야. 친구들과 가족들은 여전히 저를 프랑스인으로 보고 있었고 국적을 바꾸겠다는 저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서류상의 국적이 아니라 저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정체성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더 자연스럽고 한국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 어떤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귀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귀화 시험에 대해 알아보니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넘어야 할 벽이 많았습니다. 기출문제들을 확인해 보니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한국어 능력 평가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6년이 지났고 직장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을 준비해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듣기 시험에서는 방송 뉴스나 공식 발표문처럼 딱딱한 문장이 나왔고, 읽기 시험에서는 신문 기사나 정책 설명문 같은 복잡한 글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평소 대화에서는 문제 없었지만 공식적인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고 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험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를 보고 있으면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문장을 구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내용을 써야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이라니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6년을 살았다고 해도 한국 역사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 운동까지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연도와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외우는 것은 물론이고 각각의 사건이 갖는 의미까지 숙지해야 했죠. 제일 제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던 것들은 네 글자 단어들이었습니다. 가보개혁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개혁이었더라 하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내용이겠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였어요. 그리고 문화시험에서는 한국의 전통 의례, 명절, 사회적 예절 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을 2가지 이상 서술하고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제사 문화의 특징과 절차를 설명하시오. 추석과 설날은 알고 있었지만 제사 문화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남편 가족을 따라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누는 정도였지 제사의 절차와 의미를 세세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2가지의 필기 시험을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심층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에서는 귀화를 신청한 이유와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귀화를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나요? 질문 자체는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단순히 정해진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다니며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한국 친구들에게 밥과 술을 사며 면접 준비도 열심히 임했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긴장한 상태로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저처럼 귀화를 준비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왔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마지막 복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듣기와 읽기 파트는 무난했지만 쓰기 시험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출문제와 다른 내용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최대한 머리를 쥐어 짜내어 답안을 작성하긴 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까지 희망을 가졌지만 불합격이란 2글자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고 내가 한국인이 될 자격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저를 격려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한 번 더 보면 돼. 그렇게 저는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 시험도 불합격. 솔직히 공부했던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는 변명을 해보고 싶었지만 결국 문제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불합격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저는 몇 시간 동안 밖을 떠돌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걱정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시험 어땠어?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답하기 싫었습니다. 결과를 말하는 순간 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벗어 소파 위에 던지고 말했습니다. 떨어졌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어떤 문제가 어려웠어? 다 어려웠어.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을 펴고 공부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느라 고생했던 날들, 역사책을 한 줄 한 줄 외우며 노트에 빼곡히 적었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 뉴스와 토론 영상을 보며 면접을 준비했던 시간들, 그 모든 노력이 단 한 번의 시험 결과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저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만할 거야?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실망도, 조급함도 없었지만 그 대신 저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면서 점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클레르, 내가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이유가 뭐였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권 때문이야? 공항에서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자신에게조차 잊고 있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한국인이 되고 싶었던 걸까?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지훈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되고 싶은 것은 제 눈앞에 있는 지훈과의 행복한 한국 생활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포기 안 해.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날 밤 저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시험이었고 또다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왜 이걸 하는지를 되새기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험 준비를 한창 하던 어느 날 지훈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클레르, 이제 암기하는 방식은 그만하자. 나랑 같이 한국을 느껴보자. 한국을 느끼라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시험 문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도 몰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익혔던 것들. 한국인들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서로 나눠 먹으며 가치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하철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들과도 깊은 정을 나누는 문화. 지훈의 말대로 저는 이미 한국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험 문제로만 접근하려 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지훈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직접 체험하러 가자.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겁게 구경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관광이었고 조선시대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지훈은 마치 가이드처럼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야. 하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고종 때 다시 재건됐어.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경복궁을 훼손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야. 저는 조용히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 그냥 오래된 궁궐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렇지? 그냥 암기할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궁궐 안을 걸으며 저는 단순히 조선시대 왕들이 머물렀던 곳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이곳을 지키고 변화해 온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독립기념관에도 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적힌 벽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야. 책에서만 보던 역사적 사건들이 더 이상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한국을 배우고 있는 거야. 역사 공부 외에도 귀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면접이었습니다. 지우는 면접 연습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귀화 면접에서는 내가 왜 한국인이 되고 싶은지를 말해야 해. 그냥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안 돼. 너만의 이유를 설명해야 해. 저는 처음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남편도 한국인이고 그래서 뭐? 그래서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냥 내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한국인이 되고 싶은지를 말해야 해. 저는 거울을 보며 다시 연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들과도 깊은 정을 나누죠. 저는 그 정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우는 이번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훨씬 자연스러워졌어. 그렇게 매일 저녁 저는 거울 앞에서 면접 연습을 했습니다. 새로운 공부 방식 덕분인지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한국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할 거야.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클레르.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귀화 시험을 준비한 지도 벌써 3년째.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제 옆에 앉아 있던 한 외국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귀화 시험 보러 오셨나요? 네. 이번이 5번째 도전이에요. 제 말을 들은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번이 2번째인데 벌써 포기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2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 순간이 제겐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귀화 시험이 어렵죠? 그래도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제 미래를 여기서 그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붙으실 거예요. 그 사람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너무 좋아요. 꼭 붙길 바랄게요. 행운을 빌어요. 응시 준비를 하던 외국인들 모두 서로 응원하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필기 시험이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시험지였지만 문제를 받아드는 순간 긴장이 다시 밀려왔어요. 손에 땀이 나서 시험지를 몇 번이나 고쳐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문제를 읽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공부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경복궁에서 들었던 이야기, 독립기념관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문장들. 침착하자.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야. 그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필기시험을 마치고 면접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 명씩 면접실로 들어갔고 저도 곧 이름이 불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면접관 3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클레르 루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생활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나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리 준비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공부하러 온 것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대부분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직장도, 제 남편도, 그리고 제 삶도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진짜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한국 사회에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언어도 처음엔 어려웠고 문화 차이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고 싶어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의 국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태극 문양은 음양의 조화를 뜻하고 4개의 궤는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합니다.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대답한 후 면접이 끝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머리도 식힐 겸 프랑스에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부모님과 만나 집으로 향하는 길,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귀화 시험 결과를 확인하세요. 그 순간 차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고 저와 남편, 부모님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손끝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뜬 단 한 단어, 합격. 저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눈을 문지르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합격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지훈, 나 붙었어. 기다리고 있던 지훈이 저보다 더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우리 클레르, 이제 진짜 한국인이네. 지훈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겨 끝내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버텼습니다. 5번의 실패 끝에 결국 해냈습니다. 부모님도 제게 달려와 저를 껴안으며 따뜻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딸. 오랜 고생 끝에 결국 해내는구나. 정말 멋지다 클레르.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어떤 걱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귀화 승인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훈과 함께 여권을 만들기 위해 시청에 찾아가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실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인이다. 지훈이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같은 나라 사람이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귀화 시험에 합격한 후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제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행정적인 편리함이 생긴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거지 제게 주는 의미가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귀화를 하고 나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 국적자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가는 순간 생각보다 긴장됐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제 신분증을 건네주었을 때 그 작은 카드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할 때마다 나는 이곳에 사는 외국인이라는 걸 인식했어요.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고 나니 어쩐지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귀화를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결국 프랑스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할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프랑스는 제 고향이고 제 부모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프랑스인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프랑스인이 아닌 건가?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국적이 바뀌어도 저의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프랑스 문화를 사랑하지만 제 삶은 이제 한국과 더 가까워졌어요. 한국 국적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한불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교류 활동을 하면서 저는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내가 직접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떨까? 한국 귀화 시험을 준비하며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것도 어려웠고 발음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극복하면서 한국어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한글을 바탕으로 많은 프랑스인에게 한국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 같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면 더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을 배우고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는 또 다른 외국인이 귀화를 고민할 때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이름에서 영감을 딴 한국인 채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외국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한국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네요.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귀화 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